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조중동 보수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사안을 조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감 세상인데요. 오늘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고 조치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측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었는데 사측이 결국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면서 사태는 결국 또 제자리 걸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오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고 무효다 이런 판결 나왔는데요. 그 뒤로 좀 시간이 흘렀고요. 그간에 좀 경과 진행된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2월 7일 날 이제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다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 예.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문제 해결을 그 법의 잣대로 해결하지 않고 좀 사회적 합의해보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이 사회적 문제인 쌍용차 문제가 갈등이나 반목 같은 의미로 남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상생의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요구는 지난 5년 동안 얘기했다시피 이제 저희 정규직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이제 일괄 복직시키는 요구인데요. 인원도 187명입니다. 이건 작년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유일 사장이 법의 판결대로 따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아난드 회장도 사실 인도의 그 판노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법의 판결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몇 차례 확언을 하셨거든요. 예. 이 해고자들이 지난 5년 동안 사실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을 버텨냈는지 조금만 헤아린다면 이게 차일피일 미룬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14일 날 저희들 공장 앞에 123명의 해고자들이 모였거든요. 모여서 이 쌍용자동차가 하루속히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요구를 좀 했었고요. 또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 어떤 정치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18일에는 사실 그 조계종의 자승총무원장님을 좀 만났었는데요. 이때 총무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스님들이 사회적 해결에 나서 주시겠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예. 해고자들이 복직하면 제일 먼저 맞는 1호차도 자승 총무원장 직접 사주시겠다고 이런 약속들을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예. 네, 그렇게 계속 저희들은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쪽과는 대화를 좀 나눠 보셨습니까? 일단 공식적인 만남이나 접촉은 사실 없었고요. 예. 저희들은 어떤 방식의 만남 그리고 대화 제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럼 회사 쪽에서 지금 그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는 것이 예. 회사 측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판결이 났을 때 많은 이제 언론에서 쌍용차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항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판결문을 좀 받아보고 어떻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도 좀 검토해보고 원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상례적인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공장 안에 있는 기업노조 임원들하고도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과 어떤 대화도 환영한다는 것이 저희 쌍용자동차 입장입니다. 예. 그 대법원으로 간 사건은 판결이 언제쯤 날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사태 해결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길게 대법원 판결 2년 넘게 걸린 경우도 저는 실제 봤었거든요. 예. 인고의 시간이 너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등법원의 판결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회사와의 대화에 있어서 회사가 지금 직접
바로 나서기가 좀 그렇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화 채널은 어떻게 현재 노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기업 노조 측과 이제 회사 측과 저희들하는 이제 3자 협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저런 실제로 이제 2014년엔 쌍용차가 여러 가지 생산 계획이라든지 신차 개발에도 이런 여건 때문에 신규 인력 채용이 이제 불가피한 입장인 거고, 예. 실제로 많은 인원들 한 80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해고자들도 어쨌든 승소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인력 충원의 이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고,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쌍용차 지금 노동자들께서 또 떠안게 된 게, 한 가지 큰 부담이죠. 지금 법원이 이제 손해배상 47억 해야 된다, 이런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후에 지금 아름다운 재단 측이 이제 그 10만 명이 4만 7천 원씩 나눠서 갚아주자, 이른바 이제 노란 봉투 캠페인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네. 지금까지 좀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노란봉투 캠페인은 사실 그 시간주간지 그 시사인에서 예. 독자분이 이제 저희 그 47억 선배 기사를 보고 새아이 엄마였던 분인데 그분이 4만 7천을 보내서 이 쌍용차 문제나 이 선배 가압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좋겠다. 예. 그런 일단 처음에 이제 그런 아주 마음 따뜻한 마음들이 시발이 되어서 이게 또 선배 가압류를 해결해 보자는 범시민 사회기구 손잡고라고 만들어졌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제안들을 해서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 모금 캠페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모금이 시작된 지 사실 2월 3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밤에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까지 8,466명이 기부를 해주셨고요. 예. 금액은 4억 3천만 원 정도 모여서 제가 1차 목표 금액이 4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10% 정도요? 예. 10% 정도. 91% 달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실 22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저희들 입장에서 아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가수 이효리 씨가 여기에 좀 동참하면서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쌍용차 우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적잖이 좀 화제가 됐습니까? 사실 적당히 난리가 났었죠.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18일 날 이제 이효리 씨가 저희가 편지랑 4만 7천을 보내셨는데요. 그때까지는 3천만 원 정도 모금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자정이 넘어가기도 전에 1억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액을 떠나서 이효리 씨가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해고자들 문제를 함께 해주셔서 사실 진심으로 좀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팬이거든요. 예. 새 앨범 나오면 우리 다 같이 사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새 앨범 예,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네네네. 예. 특별히 이효리 씨하고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인사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가 연락처를 잘 몰라요. 예. 근데 이렇게 사실 저희들은 선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 되게 감사드리고요. 예. 네, 이효리 씨가 사실 이런 이제 저희들 같은 해고자들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오해와 억측 같은 걸 이제 받으실까봐 사실 더 걱정이고요. 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새는 SNS도 또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니까 그걸 통해서 또 감사의 의미를 전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팔로워만 예. 특별히 이제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임직원들도 오늘이 이제 급여일입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 사건 사연 접하고 우리도 동참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부 논의가 모아져서 대부분 네네. 직원들이 지금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대부분 조합원들이시니까 이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죠.
예, 근데 뭐 저는 그냥 뭐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해고자들이 억울해 보이고 불쌍해서 동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고는 아무렇지 않은 사회,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건 아주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사실 또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통들이 이 몇몇 해고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바로 오늘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될 공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해고하지 마라, 비정규직 사용하지 마라, 이런 선언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고의 의미도 있겠네요. 옐로 카드요. 그렇죠. 예. 뭐 또한 그 선언을 함께하는 것이 저는 뭐 더 이상 이 죽음을 막는 생명의 울타리를 함께 만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게 파업했다고 해고하고 또 형사처벌한다고 구속하고 선배 가압류까지 때리는 이런 3번 죽이는 노동자들 문제 이번을 꼭 한번 이렇게 해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부탁 좀 드립니다. 예, 특별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또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이 노란봉투 캠페인에 좀 참여해 주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고동민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